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가 외계 단원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평가 문제는 퍼펙트 전산회계 1급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평가 문제입니다. 자, 이번 주에 진행되는 건 우리가 단원평가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챕터별로 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챕터인 원가 회계의 개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대부분 저희가 교재가 이제 해마다 출간이 되는데 출간되는 교재 페이지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재 페이지는 상단 부분에 수록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들여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원가 회계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은 걸 찾아달라고 했네요. 관련성이 적은 것. 자, 재무제표의 작성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무제표 작성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고요. 자, 원가 통제에 대한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근데 원가 관리, 원가 통제 모두 다 가능하죠. 자, 그리고 경영자에게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해서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뭐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또는 통제에 대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같이 보게 되죠.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4번 같은 경우는 원가회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재무회계의 목적에 더 가깝죠. 네, 4번은 원가회계 목적이 아니라 재무회계 목적.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공원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를 말한다. 그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자, 이미 발생하여 원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가, 이미 발생한 원가에다 매몰 원가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계를 우리는 가구 원가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미래에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원가에다 여러분 이거 미래에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측의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예상 원가의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답은 3번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네요. 옳은 것. 자,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에 모두 해당한다. 여러분,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에 모두 해당되는 건 직접 재료비가 아니라 직접 노무비죠. 네, 이 자리 표현 잘못했습니다. 자, 매몰 원가는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죠. 영향을 미치는 원가가 아니라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가를 말합니다. 고정원가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원가를 말한다. 고정원가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하죠. 네,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원가를 말한다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직접 원가란 특정한 원가 집적 대상에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그렇죠. 어디로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원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기초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원가 회계 개념에 대한 걸 이런 강의를 듣고 들어오셨다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원가 회계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어느 것인가? 라고 묻네요, 여러분. 제품 원가에 고정 제조 간접비를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전부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분된다. 여러분, 전부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이 고정 제조 간접비를 포함하지 않고 기간 비용, 기간 원가로 가는 부분은 우리 변동 원가 계산이었죠. 직접 원가 계산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은 이 자리의 표현을 종합 원가 계산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주시라고요? 이 부분은 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 또는 직접 원가 계산. 두 번째, 제품 생산 형태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분된다. 맞죠, 여러분? 제품 생산 형태에 따라서 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주문 생산 방식이고 종합 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 방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가는 제품과의 관련성,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원가 총액이 변동하는 변동비와 일정한 고정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답은 1번.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원가 회계에 있어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변동비하고 고정비는 반대로 움직이죠, 여러분. 자, 고정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아니죠, 여러분. 조업도 증감에 관계없이 우리 무엇하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증가해도 증가가 아니라 일정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변동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일정하다? 아니죠.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한다라고 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1번과 2번의 표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의 표현은 변동비의 표현에 맞고 이 부분의 표현은 고정비의 표현에 맞겠네요. 자, 세 번째, 고정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한다. 그죠? 체감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변동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일정. 그래서 3번. 여러분, 요거 그래프 문제, 이런 표현 문제 지속적으로 출제하니까요. 절대 틀리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발생 원가 총액이 증가하고 조업도 증가하는데 총원가도 증가한다. 그러면 여러분 변동비라는 얘기네요. 변동비. 자, 조업도가 감소할수록 발생 원가 총액이 감소하는 원가 행태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변동비 찾아주셔야 되겠네요. 자,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변동비이다, 고정비이다? 이 부분은 고정비입니다. 자,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여러분 재산세는 그 해에 정해져 있는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바뀐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 이 부분도 고정비에 해당이 됩니다. 원재료 운반용 트럭에 대한 보험료. 여러분 보험료도 1년치 보험료가 책정이 끝나 있지 않을까요? 끝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입니다. 자, 개별 제품에 대한 포장 비용. 그죠? 제품 생산이 많아지면 포장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제품 생산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면 포장 비용도 줄어들겠죠, 여러분? 답은 4번이 되겠네요. 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배움전자의 공장 전기요금 고지서의 내용입니다. 원가 행태상의 분류로 옳은 것은 자, 기본 요금 여러분 원가 행태상의 분류이면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요거 4개 중에 하나겠죠? 자, 기본 요금은 100만 원, 사용량과 무엇하다? 무관. 그러면 사용량과 관계없이 100만 원은 매달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고정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사용 요금 312만 원, 사용량 48,000kW에 대한 킬로와트당 65원에 대한 요금이랍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의 합계는 412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까지는 무조건 100만 원을 내야 되죠. 그런데 사용량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라고 보시고요? 고정비. 여기는 뭐라고 보시고요? 변동비. 두 개가 섞여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혼합원가, 준변동원가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째 문제. 주식회사 배움은 기계장치 한 대를 매월 1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계장치의 월 최대 생산량은 1000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기계장치 한 대를 매월 10만 원에 임차해서 쓰고 있다. 자, 그리고 이 기계장치는
월 최대 생산량은 1000단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당월 수주 물량이 1500단위여서 추가로 한 대의 기계장치를 임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기계장치에 대한 임차료의 원가 형태는 어느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린 조업도가 무엇함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그런데 우리는 최대 생산량이 어디까지는 요 자리를 1000단위라고 얘기할게요. 1000. 자, 1000단위까지는 저는 매월 얼마? 10만 원의 원가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일정한 수준이 넘어섰죠. 1500단위란 얘기거든요. 그럼 일정의 수준이 넘어지니까 우린 기계 한 대가 아니라 몇 대가 필요하다? 두 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의 임차료가 나가야 되겠죠? 그럼 이런 식의 계단의 원가가 보여지는 거. 그럼 이거 계단처럼 보여지죠? 네, 계단 원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원가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준고정원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준고정원가. 그래서 8번은 준고정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9번째 문제입니다. 제조 원가 중 원가 형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원가로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사례를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하고 똑같네요, 여러분. 자, 조업도가 100시간이었을 때 5,000원. 자, 근데 500시간이었을 때도 5,000원. 1000시간이었을 때도 5,000원. 자, 조업도는 지속적으로 무엇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총원가는 무엇하다? 일정하다. 동일하죠,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일정. 같잖아요, 여러분? 일정하다는 얘기네요. 그럼 조업도가 증가하는데도 우리는 일정하다라는 총원가가 일정하다고 나오는 건 무슨 부분에 대한 부분이다? 고정 원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재산세, 고정 원가. 여러분, 전기 요금은 변동과 누가 섞여져 있다? 우리 고정이. 그럼 얘는 무엇이라고 했다? 준 변동비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준 변동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이 부분도 고정 원가입니다. 임차료도 1차적으로 고정 원가가 맞습니다. 다만 기계를 빌려 쓴다라고 했을 땐 무슨 부분? 우리 계단식에 해당되는 우리 고정원가, 준 고정원가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9번의 답은 2번.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쵸? 부적합한 거. 자, 그 다음 10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조 원가로 분류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제조 원가로 분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제조는 공장,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공장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또는 생산, 이런 얘기가 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실 또는 영업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조 원가가 아니라 비제조 원가인 기간 원가로 가야 합니다. 자, 공장 건물의 재산세, 제조 원가 맞습니다. 제품에 대한 광고 선전비. 여러분, 제품은 판매하는 거죠. 판매와 관련된 광고 선전비는 뭐로 간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갑니다. 자, 할 수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공장기계 감가상각비, 공장 근로자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하지만 이 부분은 제조 원가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11번 가겠습니다. 제조 원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틀린 것. 자, 간접비는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이지만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분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의미합니다. 맞죠, 여러분? 간접비, 공통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고정비는 조업도의 변동과 상관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무엇하다? 일정하다. 총원가가 일정합니다. 자, 조업도 증감에 따라 총원가가 증감하는 원가를 변동비라 하고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겠죠. 네, 3번 맞습니다. 자, 원가 배분 방법 중 용역의 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원가 배분 방법은 단계 배분법이 아니고요. 여러분 4번은 아직 안 배웠지만 1번, 2번, 3번에 대한 부분에 잘못된 표현이 없잖아요, 여러분.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고요. 단계 배분법이 아니라 우리는 추후에 뭘 배우실 거다? 상호 배분법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네, 상호 배분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입니다. 네.
12번째 문제입니다. 자, 공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취득 원가 350,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250만 원입니다. 자, 화물차가 고장이 나서 매각하려고 한다. 자, 동화물차에 대해서 50만 원의 수선비를 투입하여 처분하면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선하지 않고 처분하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몰원가는 얼마인가? 여러분, 기회원가를 물어볼 땐 내가 수선을 해서 처분할 건지 그냥 수선하지 않고 그냥 처분할 건지를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우리 선택받지 못했던 부분 중에 큰 금액을 찾는 건 기회원가이지만 매몰원가는 이 두 가지 방안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원가예요. 그러니까 얼마에 판다는 건 우리한테 안 중요했어요. 없어지는 매몰돼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원가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매몰원가는 어떻게 계산하신다? 취득 원가에서 누구를 빼시고 처분 시점까지 발생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럼 3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150만 원이 정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0만 원 마이너스 250, 그래서 장부가액이 또는 장부금액이 우리 매몰 원가가 됩니다. 기회원가는 두 개 중에 하나를 택일했을 때 우리 버려지는 원가 중에 가장 큰 원가, 그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13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본 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여러분 기본 원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얘를 뭐라고도 할 수 있죠? 기본 원가, 기초 원가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가지고 우리는 기본 원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본원가 혹은 기초원가와 가공비의 합이 얼마냐요? 여기 앞에는 원가 써놓고 왜 얘는 B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B나 원가나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잖아요. 그럼 직접 재료비 15만 원과 그리고 직접 노무비 32만 원에 합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15만 원 더하기 32만 원 하시면 47만 원이 나와집니다. 자, 가공비 또는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누구의 합이다? 우리 제조 간접비. 여러분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의 합입니다. 그럼 32만 원 더하기 5만 원 더하기 8만 원 더하기 3만 원. 솜에서 간접 재료비 5만 원, 간접 농무비 8만 원 더하면 13만 원에 간접 경비 3만 원 더하면 16만 원이죠, 여러분. 그래서 32만 원에 16만 원 더하시면 48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 두 금액의 합을 물어봤으니까요. 두 개를 합해서 답하시면 여러분 47만 원 더하기 48만 원 하면 95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와 어디에? 가공 원가에 동시에 들어가게 되죠. 자, 15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초 원가와 가공비 양자에 모두 해당하는 금액,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바로 물어보네요, 여러분. 우리 양쪽에 모두 다 들어가는 건 누구이다? 직접 노무비가 되겠죠, 여러분. 직접 노무비.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이 두 가지가 직접 들어가는 거니까요.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런 문제 별로 안 어렵죠. 네. 자, 16번째 문제는 제가 앞에 강좌 진행할 때요. 우리 뭐 기억해 달라고 했었냐면 순서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 직접적으로 나왔네요. 다음 중 일반적인 제조 기업의 원가 계산 흐름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요소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럼 여러분 1번은 탈락, 2번도 탈락. 일단 요소별 원가 계산인 게 답이 돼야 되니까 3번과 4번 중에 답이겠네요. 그 다음엔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고 간접비에 대한 배분을 해서 제품별로 보내는 걸 해놨겠죠. 그럼 우리는 제품별로 마지막에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퍼펙트 전산에게 1급 교재에 무슨 부분, 실무 이론과 관련된 단원 평가는 총 16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전산에게 1급은 지금 문제풀이에 드는 이 파트가 시험 출제 빈도가 조금 높아요, 여러분. 5문제 또는 4문제 출제, 이쪽에 2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별로 안 어려우셨죠? 문제는 풀이를 듣는 거로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풀고 들어오셔서 채점하는 형태로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복습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냥 눈으로 쭉 보는 건 큰 도움이 안 돼요. 풀고 내가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로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저는 다음 강좌에서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